체대를 왜 갔느냐, 그 다음에 체대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제 전공이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스포츠 심리학을 만약에 전공으로 선택을 하면은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스포츠 심리학 뭐가 생각이 나세요? 스포츠 심리학 하면은 어떤 학문인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대학교에 와서 신입생들이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10중 8구 운동선수들이 경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훈련을 받고 이런 것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느냐. 정답이 맞아요. 정답이 맞는데 여기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체육학의 뭐 이제 비전 뭐 이런 것들 제가 연관을 해서 이제 할 건데, 저는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한 이유가 사람들은 잘 안 믿지만 제가 원래 그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어떤 운동을 했냐면은 골프를 했는데, 제가 저의 커리어를 잘 감추는 이유가,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성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트러블도 항상 많았고 많이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낮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서는 사실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해볼까? 아니면 저런 것들을 해볼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체육학과에 와서, 체육대학에 와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쪽 분야도 있고 뭐 저쪽 분야도 있고 체육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는 이제 공부를 학과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석사, 박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그때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심리는 그때 당시는 어땠냐, 선수들한테. 야, 너 긴장하지 마. 불안해 하지 마. 뭐 어떤 사람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코치들은 너는 안 맞아서 그래. 그쵸? 20, 30년 전에는 분명히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불안감도 줄이고 자신감도 높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도를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걸 처음 이 이론을 접했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다. 자, 이 이론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피그말리온하고 갈라테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조각가였어요. 조각가였는데 이제 조각상을 만들었겠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이 여인상인데, 만들다 보니까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애정을 엄청 쏟았겠죠. 내가 이 작품에 정말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실제로 사랑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 조각상인데 사랑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되게 애정을 쏟은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되게 애정을 쏟는 게 있잖아요. 나는 뭐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라든지, 그쵸?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이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면 내가 정말 잘 해주겠다. 정말 평생을 사랑을 하겠다. 신한테 매일 기도를 했는데 신이 이거에 감탄을 해서 이 조각상한테 실제로 생명을 불어넣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대학에 있는 교수들 또는 학자들은 이런 이론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듣고 있는 이론이 정말 진실일까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자, 그래서 1968년에 하버드의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플로리다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50명이 클래스에 있다고 하면은 선생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성적에 상관없이 한 20% 정도가 포텐셜이 상당히 강하다. 잠재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땠을까요? 원래는 그냥 맥락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랜덤으로 이 학생들의 명단을 준 거죠. 근데 선생은 이거를 유명한 교수가 자기가 셀프로 테스트를 해서 이 20%가 가장 포텐셜이 높구나, 잠재력이 높구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 이 20%의 명단을 선생한테 주면서 얘네들이 지금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가장 포텐셜이 있다, 가장 공부를 잘할 것이다, 나중에.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믿었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학생들이 여기에는 이 명단을 준 이 20%에는 공부를 잘한 친구도 있었고 못한 친구도 있었고 막 이렇게 랜덤으로 섞여 있었죠. 근데 진짜인 줄 알고 막 이제 이 푸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학생들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해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너 포텐셜이 있어,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가동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명단에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성적이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점수가 뛴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반대는 스티그마 효과인데 한번 낙인 찍히면은 별로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찍혔으니까. 나는 어차피 이래도 좋은 얘기를 못 들으니까. 자, 반대되는 용어가 스티그마 효과인데, 자, 스포츠 심리학이 왜 생겨났을까?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답을 하는 사람 못 봤는데, 제가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이 생겨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897년, 여러분들 역사 다 배우죠. 구한말 시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50년 정도에 6.25 전쟁이 있었고, 일제치하에 38년 정도 있었으니까, 자, 그 전으로 지금 간 겁니다. 강제 합병이 되기 전에. 자, 노먼 트리플렛이라는 이 사람이 사회적 촉진 현상을 발견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학자가, 이 사람이 전혀 스포츠 심리학, 이때는 스포츠 심리학이 없었어요. 기초 학문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 주말에 운동하시는 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농구하고 막 이랬었는데, 운동을 했는데 혼자 자전거를 탄 적이 있었고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탄 적이 있어요. 근데 혼자 탔을 때보다 같이 탔을 때가 훨씬 더 먼 거리를 가고 지루하지도 않고 운동량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중요한 심리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체력과 피지컬은 똑같은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멀리 가고 기록이 좋고 지지 않는 그런 본인을 발견을 한 거죠.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 생겨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실험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존재는 개인의 행동에 자극제를 촉발하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저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여러 사람들 이렇게 카페에 있는 데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데, 자, 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하죠. 자, 혼자 방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경쟁심이 있을 수도 있고 눈치도 보일 수도 있고 같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오래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촉진 현상이 스포츠 심리학을 만들어내게 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스포츠 심리학이 왜 생겨났느냐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말에 운동하다가 혼자 자전거를 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거 하고 비교를 해 보니 여러 사람이 같이 탔을 때 지루함도 덜 느끼고 더 먼 거리도 갈 수 있고 이상하다, 나는 되게 똑같은데 체력도 똑같고 피지컬도 이게 단시간에 뭐 바뀌기는 힘들겠죠. 자, 이러한 현상을 갖고 이제 스포츠 학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대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이 전공을 가르치면서 스포츠 심리학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느냐? 뭘 공부하는 것 같냐?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운동선수들 이 경기력을, 퍼포먼스를 넓히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어떻게 해야 경기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10중 8구인데, 자, 그러면은 요즘의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